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2018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수자원의 종류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지표수는 담수, 염수, 하천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수가 하천수가 되는 거죠. 나번에 호수 및 저수지의 수질 변화의 정도나 특성은 배수 지역에 대한 호수의 크기, 그리고 호수의 모양, 그리고 바람에 의한 물의 운동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답은 천수. 천수라는 것은 우리가 빗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수는 정류수 모양으로 형성되며 통상 25도 C기압에서 대기와 평형 상태인 정류수의 이론적인 pH는 7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기와 평형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와 평형이 된다는 것은 대기에 있는 CO2의 농도와 그 다음에 정류수의 농도, 실제로 보면 빗물이 되는 거죠. 강우의 농도가 평형이 되는 건데 실제로 대기에 존재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CO2라는 이산화탄소를 기준하게 되죠.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pH가 5에서 5.5 사이에 존재를 하는 물질이에요. 자, 따라서 대기와 평형이 되기 위한 정류수의 이론적인 pH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5.6 정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H가 잘못됐죠. 자, 이 내용이 산성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청수에서는 유기물은 미생물의 호기성 활동에 의해서 분해되고 심청수에서 유기물 분해는 혐기성 상태하에서 환원작용이 지배적이다. 천청수는 우리가 바로 표청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심청수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쪽, 지하수 중에서도 아래쪽에서 형성되는 지하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청수는 산소가 풍부하고 반면에 심청수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청수는 호기성 분해, 반면에 심청수는 혐기성 분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인축이라는 것은 사람의 배설물입니다. 자, 인축의 배설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세균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갑은 에시리키아, 나번에 살모넬라, 답은의 아세토박터, 라번의 쉬겔라. 자, 여기서 답은의 아세토박터라는 것은 알코올이나 유산염을 탄소원으로 하는 초산을 형성하는 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세토박터라는 것은 초산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축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1차 반응에서 반응 초기의 농도가 100mg/L이고 반응 4시간 후에 10mg/L로 감소되었다. 반응 3시간 후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응조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조를 나타냈을 때 반응조로 들어오는 유입 농도, 다시 말해서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면 100mg/L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간을 4시간 정도 반응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됐죠? T시간 후의 농도가 10mg/L가 됐죠. 자, 반면에 시간을 지금 여기서 3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때 CT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통도를 만들어 놓고 항상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형태가 동일한 식, 반감기가 없으면 동일한 식을 이용을 해요. 자, 1차 반응식 동일하죠? 그래서 1번식을 이용을 해서 K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CT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CT를 정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LN은 자연대수입니다. LN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은변에 EX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LN을 제거하기 위해서 맞은변에 EX를 취하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CT는 C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초기 농도라는 것은 100mg/L가 들어가는 거죠. 자, CT는 10mg/L, T는 4시간. 그래서 K를 계산해서 2번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초기 농도는 똑같죠. 100mg/L. 그리고 시간은 3시간. K는 1번에서 구한 것. 그래서 CT를 계산을 해주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유형 자체를 기억을 하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이하는가를 기억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식에서 K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CT를 계산을 해주시면 17.79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CT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환경공학 실무와 관련해서 수중에 질소 농도 분석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소독, 나번에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다번에 하천의 오염 제어 계획, 폐수 처리에서 산알칼리 주입약 산출. 자, 여기서 우리가 소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질소 농도와 이제 가장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암모니아가 소독제 HOCl하고 결합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클로라민이 만들죠. 그 클로라민이 질소 화합물입니다. 자, 그리고 호기성에서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하천의 오염 제어 계획. 그래서 질소 화합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NO와 NO2가 발생함으로써 하천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는 것은 라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인 질화 과정 중에서 아질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한번 관련 미생물은 우리가 질산화에 관련되는 것은 독립영양균 세균이죠. 그래서 독립영양계라고 하면은 유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카리도는 NH4 플러스 N 산화의 알카리도가 필요하고, 산소는 NH4 N 산화의 O2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정식 속도는 그램 퍼, 지금 단위에 보면 그램 퍼 아워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시하는 거 보면 그램 퍼 그램 아워로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단위는 밀리그램 퍼 밀리그램 데이로 표시를 합니다. 데이. 그래서 지금 표현된 단위가 서로 잘못됐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산러지나 살수유 여상 등에서 잘 나타나는 버트셀러라고 그러죠. 자, 버트셀러가 속하는 분류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버트셀러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우리가 미생물이냐면 원생동물이라는 프로토조아에 속하는 게 버트셀러입니다. 자, 따라서 원생동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버트셀러라는 것은 원생동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면 농업용수 수질의 척도인 SAR을 구할 때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SAR이라는 것은 나트륨 흡착률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흡착률이니까 나트륨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을 하죠. 따라서 지하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칼슘과 마그네슘. 따라서 지금 식에서 되어 있는 것처럼 나트륨의 흡착률을 계산하니까 나트륨이온 나누기, 그리고 지하수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취해서 계산을 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망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탈산소 개수가 0.1 per day, day-1과 per day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per day라고 표기를 해도 같은 뜻입니다. 오염물질의 BOD5가 800mg per liter라면 4일 BOD는 얼마인가? 상용대수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상용대수를 적용하라는 소리는 미수를 얼마를 쓰라는 소리죠? 10을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5의 값이 주어졌죠. 왜 주어졌느냐면 4일 BOD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BODU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일 BOD 값을 알면 여기서 뭐를 계산할 수 있느냐면 BODU를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을 해서 4일 BOD에 BODU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BOD5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BODU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 여기서 상용대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미수를 10을 쓰는 거죠. 만약에 자연대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10 대신에 뭘로 바꾸는 거죠? 2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따라서 BOD5가 800mg/L, 그리고 K1이 0.1/day. 며칠 BOD? BOD5니까 5일 BOD.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다시 말해서 800에서 요 항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1169.98mg/L라는 BODU가 나왔어요. 그러면 4일 BOD의 공식도 마찬가지 5일 BOD처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번에서 계산한 BODU를 지금 4일 BOD의 BODU에 대입을 하는 거죠. K1은 동일합니다. K1은 0.1/day. 그리고 T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4일 BOD이기 때문에 4일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BOD4는 704.2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호수의 성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이 겨울에는 호수 바닥의 물이 최대 밀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최대 밀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약한 성층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봄이 되면 수직 운동이 일어나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턴오버 현상이라는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탁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수직 운동이 호수 상층에만 국한되겠죠. 여름에도 마찬가지 성층 현상이 일어나서 강한 성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큰 게 위에 있느냐, 물의 밀도가 큰 게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층과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의 밀도가 밀도가 큰 물이 상층부에 있으면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그 계절이 봄과 가을. 반면에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 우리가 성층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일어나는 게 겨울과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약한 성층, 여름에는 강한 성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납은 개선되는 게 아니고 악화되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PCB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가번에 보시면 산알칼리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PCB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성질환으로서는 카네미유증이 대표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상당히 작죠. 그리고 유기용제의 난용성이므로 전련제로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유기용제에서는 수용성이에요. 이제 유기용제는 녹아요. 반면에 난용성이라고 하면 어디서 녹지 않느냐면 물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난용성. 유기용제는 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기용제의 난용성이라는 것은 유기용제에 안 녹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물의 수용성, 물의 난용성입니다. 그래서 PCB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특히 PCB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액을 만들었을 때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자, 우리가 몰 농도라는 것은 1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몰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인데, 지금 보시면 150g이 몇 리터에 녹아있죠? 150g이 3.5리터예요. 그러면 NaOH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NA가 23 원자량이 O가 16, H가 1, 40이에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40g을 나눠줬죠? 따라서 1.07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2g을 30ml니까 ml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0.03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황산이에요. 황산은 1자리가 2개, 그리고 S가 32, O가 16자리가 4개, 그래서 98이에요.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98, 그래서 1.77이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0.2kg이라는 것은 200g이에요. 그죠? 200g이 5리터에 녹아 있어요. 자, 그리고 NaCl이라는 것은 Na는 23, Cl은 35.5, 그래서 58.5g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58.5g으로 나눠주시면 0.68몰이 나오죠. 자, 그리고 HCl은 5.5g이 100ml, 100ml는 0.1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량을 계산하면 H가 1, 그리고 Cl이 35.5, 그래서 36.5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1.51이에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계산된 값에서 가장 큰 값, 다시 말해서 나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계산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01 노르말 약산이 2% 해리되어 있을 때 이 수용액의 pH는 보통 우리가 약산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세트산을 이야기합니다. 아세트산이라는 것은 CH3, COOH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아세트산을 우리가 전리시키면 산이니까 플러스 이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H가 플러스고 CH3COO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리전이라는 것은 이온이 0몰이 되는 거죠. 그럼 전리를 시켰어요. 전리를 시켰는데 0.01 노르말이라는 것은 H가 한 개이기 때문에 0.01몰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해리됐느냐? 2%가 해리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은 0.01몰 곱하기 0.02만큼 나오겠죠. 왜? 1대 1대 1이니까. H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0.01몰 곱하기 0.02. 반면에 여기서 아세트산은 전리 후에 남아있는 값을 나타내니까 처음의 값이 얼마였죠? 0.01몰. 얼마만큼 전리됐죠? 0.01몰 곱하기 0.02. 그래서 요 차만큼 남아있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따라서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pH는 뭐를 알 수 있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H 플러스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주어졌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죠. 따라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3.70이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리 상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해리 상수라는 것은 그 해리 후에 남아있는 아세트산의 농도 0.01몰 마이너스 0.01몰 곱하기 0.02. 자, 분해 0.01몰 곱하기 0.02. 두 개니까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해리 상수도 계산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지표로 대장균을 사용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수질오염 지표로 대장균을 사용합니다. 자, 갑은 검출이 쉽고 분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납은 대장균의 병원균보다 저항성이 강하죠.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 중에서 대체적으로 발견이 돼요. 자, 그리고 소독에 대한 저항성이 바이러스보다 강하다. 랍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풀이해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이유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외에도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오염 지표로 대장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A번입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플의 하천 자정 단계 중에서 수중에 DO가 거의 없어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며 CH4, NH4 플러스 농도가 증가하는 지대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생물이죠. 혐기성 박테리아가 발생을 했다는 소리는 가장 분해를 많이 하는 활발한 분해지대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는 혐기성 상태죠. 따라서 발생되는 게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해. 암모니아성 질소가 우리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합물로 나타내면 NH3, 이온으로 나타내면 NH4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활발한 분해지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체된 하천 수역이나 호수에서 발생되는 부영양화 현상의 주 원인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 물질은 영양염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양염류가 뭐가 있죠? 질소나 인, 그 중에서도 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체 법칙은 공기와 같은 혼합기체 속에서 각 성분 기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압력을 나타낸다.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혼합물 속에서 그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바꿔 말하면 그 기체가 혼합기체 전체의
전체 부피를 단독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때 나타내는 압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부분 압력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전부 다 여기 보면 압력에 관계되는 내용, 압력, 그죠? 부분 압력, 압력, 혼합 기체 이런 말. 그래서 압력과 같다. 따라서 부분 압력 법칙이 누구의 법칙이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력에 관계되는 법칙은 돌턴, 그리고 전기압에 관계되는 것은 뭐죠? 라울트 법칙.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돌턴은 부분 압력에 관계되는 법칙을 마련한 사람.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폐수 처리 시에 대표적인 미생물인 호기성 박테리아의 경험적인 분자식을 나타낸 것은, 자, 우리가 암기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갈로에 보면 암기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를 572가 암기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기성 박테리아는 593이 암기법이 되는 거예요. 조류는 582가 암기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펀자이라는 곰팡이는 10176, 10176이 암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원생동물은 7143, 7143이 암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경험적인 화학식을 찾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따라서 지금은 호기성 박테리아에 대한 경험적인 화학식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572가 되는 거죠. 따라서 572를 찾으면 572 정답은 답번이 되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강우의 주요 원인 물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성강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성비입니다. 그러면 산성의 물질이 참여하겠죠. 따라서 산성 물질 중에서도 강한 상성, 다시 말해서 황산화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질소산화물, 그리고 염소화합물. 염소화합물이라는 게 염화수소를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염소화합물은 염화수소, 질소화합물은 HNO3, 질산, 그리고 황산화물은 H2SO4라는 황산을 의미하죠.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나번에 염화불화탄소는 촉매입니다. 촉매. 우리가 촉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냉매라고 해야 되죠. 냉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토양수 내의 유기물질의 분해에 따른 CO2의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의 침전으로 경도가 어때요? 경도가 높은 게 지하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도가 높아요. 자, 경도가 높다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기온의 영향이 없어서 연중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4도씨를 유지하죠. 그리고 하천수에 비해서 흐름이 완만하여 한번 오염된 후에는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고 자정작용이 느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거의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양의 여과작용으로 미생물이 적으면 탁도가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탁도가 낮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면 폼알데하이드의 COD 나누기 TOC의 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CO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지만 실제로는 산소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TOC라는 것은 탄소량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산소량이라는 것은 호기성 분해에서 필요한 산소를 뜻합니다. 그럼 폼알데하이드라는 것은 CH2O예요. 자, 호기성 분해는 산소하고 결합하죠. C가 O하고 결합하면 CO2가 나와요. 그리고 H와 O가 결합하면 H2O가 나오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면, 자, C가 1개니까 CO2 1개. 자, H가 2개예요. 그럼 여기도 H가 2개죠. 그러면 H 앞에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여기 2개, 여기는 1개, 3개예요. 자, 그런데 3개를 여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유기물을 먼저 줘야 돼. 자, 유기물이 1개 있으니까 그러면 O2 앞에는 몇 개가 가는 거죠? 2개.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1대 1대 1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B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B는 산소량과 탄소량을 B를 넣으면 되겠죠. 자, 산소는 개수가 몇 개? 1개. 그래서 1 곱하기 32g. 탄소도 1개, 1 곱하기 12g. 그래서 2.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에서 질산화와 탈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부유 성장 공정을 기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산화 박테리아는 종속 영양 박테리아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자, 질산화 박테리아는 성장 속도가 느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질산화 박테리아는 성장 속도가 느려요. 부유 성장 질산화 공정에서 질산화를 위해서 최소 2.0mg/L 이상의 DO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 답은 니트로조모나스와 니트로박터. 니트로조모나스는 NH3가 NO2가 됐을 때, 그리고 니트로박터는 NO2를 NO3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우리가 미생물이 되는 거죠. 질산화를 시키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니트로조모나스는 아질상균, 그리고 니트로박터는 질상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질산화는 유입수의 BOD5와 TKMB가 클수록 잘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BOD5라는 것은 오일 BOD는 아실 거고, 그리고 TKN이라는 것은 총킬달 질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일어나는 게 질산화가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함유 폐수를 처리하는 공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수원함유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암기법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수원암,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이렇게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라는 것은 아말감법, 그리고 황화라는 것은 여기 있죠, 황화물 침전법, 그리고 이온이라는 것은 이온교환법, 부처라는 것은 hợp 착이죠. 그래서 아말감법, 황화물 침전법, 이온교환법, hợp 착법이 우리가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답은 알칼리 반응법.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이 있으면 암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고형물의 상관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형물을 나타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TS라는 것은 VS 플러스 FS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TS라는 것은 총고형물이 되는 거죠. VS는 휘발성 고형물, FS는 잔류성 고형물.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TSS 그리고 TDS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S를 한 개씩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D를 넣어주면 돼요. VDS 플러스 F니까 FDS.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런 상관관계를 가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돼. 자, TS는 VS 플러스 FS. 그리고 TSS는 VSS 플러스 FSS. 자, 그리고 라번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자,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VSS는 FSS, FDS.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VS는 VSS하고 VDS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죠. 요 세 가지는 여기에 다 들어가. 그래서 요거 한 개만 기억을 해놨다가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S가 들어갈 수도 있고 D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S가 들어가는 거는 같이 S를 집어넣고 D가 들어가는 거는 같이 D를 넣어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적합한 반응기의 종류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체 유입 및 배출 흐름은 없다. 액상 내용물은 완전 혼합된다. 그리고 BOD 실험 중에서 불안병에서 발생하는 반응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혼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혼합되니까 완전 혼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완전 혼합 회분식 반응기를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서 불안병에서 발생을 하는 반응과 같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자, 그리고 25번에 보면 1000mg/L의 SS를 함유하는 폐수가 있다. 90%의 SS를 위한 제거를 위한
침강 속도는 10ml/m였다. 폐수의 양이 14,400m의 삼성포대일 때 SS 90% 제거를 위해서 요구되는 침전지의 최소 수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침강 속도 vs라는 것은 수면 부하율 곱하기 뭐예요? 제거율이에요. 그래서 침강 속도가 수면 부하율에 비해서 제거율만큼 커요. 그러면 수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폐수량에서 수면적을 나눠준 값이죠. 그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침강 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10ml/min으로 주어졌어요. 이 값을 우리가 m/day로 고치기 위해서 ml를 m로 고쳐요. 그러면 1m는 10의 3승ml죠. 자, 그리고 mini처를 day로 고칩니다. 따라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14.4m/day라는 침강 속도를 일단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침강 속도는 우리가 수면적 부하율이니까 유량 나누기 수면적 곱하기 제거 효율이 90%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량이 14,400m의 삼성/day. 따라서 수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수면적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수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면 침강 속도와 수면적과 수면 부하율과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따라서 침강 속도는 수면 부하율 곱하기 제거 효율. 그래서 그 상관관계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